반갑습니다. 매립역 사모나 TV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아마 즐기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이 방송은 내일 여러분들께 공개가 될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 영역에서 국경사를 많이 다뤄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고려 국경이라든지 신라 국경 그리고 이제 조선의 국경까지 많이 다뤘는데요. 오늘은 이제 조선의 국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볼 수 있는 지도를 여러 장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의 국경 다시 그리한다. 삼천리 강산이 절대로 아니다는 거. 내일 펜이 쉬는 날 이 방송을 보시면 복장이 터지는 날이 될 건데요. 여러분들 수위를 낮춰가지고 본 방송을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주제의 포인트는 여러 가지를 넘어서 평안도는 압록강 넘어 있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쌍성총관부라든지 철룡이 공음진의 위치에 대해서 유튜브를 많이 올려드렸는데 거기 관련된 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가지고 저한테 용기의 문자를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이성계의 후손이라고 밝힌 한 분은 쌍성총관부의 위치를 처음 이제 알게 되었다. 그동안 쌍성총관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쌍성총관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제 유튜브를 보고 너무나 이제 정확하게 봤다고 감격스러웠다고 그런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평안도입니다. 평안도라면 평안도가 압록강 넘어 있었다면 나머지도 여러분들 압록강 넘어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조선 왕조실록을 읽어보면 그런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던 국경사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냥 넘어가 버렸죠. 이제는 그 문제점을 짚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국경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왼쪽 그림에 평안도, 함경도, 팔독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도의 모티브는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김종의 대동여지도를 바탕으로 압록강, 두만강이 바로 조선의 국경이었고 그것이 연결돼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경으로 된 것처럼 남북한의 국경이 중국과의 국경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 99.999%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평안도의 위치를 보시면 다음에 다른 분들은 여러 지도를 또 검색하셔가지고 함경도의 위치 아니면 조선 왕조실록의 조선 초기의 지명의 위치를 찾는 분들이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 청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청나라의 전신은 여러분들 후금이고 그 후금은 금에서 왔죠. 금은 금나라는 바로 신라 사람 김한보 아니면 고려 사람 김한보 후손 말 그대로 우리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였고 그리고 그것이 연결된 나라가 중국의 마지막 황조인 바로 청나라였습니다. 그 청나라의 4대 황제가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누굽니까 보면 강희제입니다. 강희제로서 현대 중국에서도 오직 유일하게 대제라는 호칭을 받는 인물로서 명군이자 성군으로서 어느 면에서 보면 당태종 그리고 한무제보다 더 칭송을 받는 그런 유일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러분들 오늘 보시는 강희제인데 이 강희제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말 그대로 동양문화권에서 아주 상세한 지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포인트가 이쪽으로 갑니다. 자, 강희제가 지도를 그리는데 누구를 불러들이느냐? 여러분들 바로 프랑스 왕실의 지도 제작자 당비를 불러드립니다. 당비는 1697년 7월 11일 파리에서 출생했고 그 다음에 1782년 1월에 작고를 했는데요. 1717년 왕실의 지도 제작자가 되었고 1773년 왕실 지도 제작의 수장자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당대 최고의 지리학자라고 칭송을 받는 인물인데 문제는 청나라 강희제의 명의에서 이 양반이 불려와가지고 지도를 제작하는데 황녀 전람도를 자료를 정리하여 프랑스판 지도를 완성합니다. 이 당빌 지도 제작에는 조선 왕실에서 중국으로 비장의 지도가 보내집니다. 어떤 지도가 보내졌을까요? 자, 이거 여러분 오늘 포인트는 이겁니다. 당빌이 지도를 그릴 때 조선 왕실에서도 중국에 지도를 청나라한테 보냈고요. 그 다음에 강희제 때 어떻습니까? 황해 전람도를 바탕으로 또 이 지도를 그리는데 자
내지의 황해 전람도라죠. 황해 전람도 등이 초안으로 사용돼 가지고 지도가 그렸습니다. 그럼 이 지도는 조선의 인정도 받는 지도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청나라의 지도도 청나라의 황제가 직접 명을 해가지고 그린 지도이기 때문에 청나라의 공식적 인정과 조선의 왕실의 공식적 인정을 받는 지도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지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와는 틀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강희제 때 그렸던 황해 전람도를 어떻습니까? 강희 전람도를 해가지고 여러 하나하나로 지도를 따로따로 그린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지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보면 지도책으로 뭐 우리나라 전국 지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지도가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청나라 1719년 황해 전람도 통판을 이용해 가지고 유럽에서 1750년에 지도를 찍어내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황해 전람도의 지도 일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그 지도를 가지고 말 그대로 당빌 지도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1719년 황해 전람도에 여러분들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압록강의 방향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선 국경은 무조건 압록강 두만강이라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1719년 청나라가 만든 지도에는 조선과 청나라의 지도의 국경은 뭐죠?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압록강을 넘어서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 지도를 참고로 해가지고 당빌이 지도를 그렸다는 겁니다. 자, 당빌의 프랑스판 지도는 1735년 사건으로 출간되었고요. 중국 지지에 처음 실려가 알려지기 했는데, 이전의 지도가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공개가 됐겠죠. 자, 여러분들 1737년 당빌이 황해 전람도를 기초로 제작한 신중국 지도집에 실린 중국 달단 티벳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이,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을 보시면 압록강 두만강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한눈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당빌이 그렸던 중국 전도 1732년 제작된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들 지도가 이상하죠. 우리가 봤던 얌전한 토끼 모양이 아니라 뭐죠 보면요, 앞이 뻘떡한 토끼 모양이 나왔죠. 여러분들 말 그대로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 지도가 그려진 것이 바로 당빌 지도인데, 자, 자세하게 이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고, 더 자세히 보면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은 바로 압록강을 넘어서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압록강 지도 보이죠? 압록강, 그리고 그 위에 어떻습니까? 넘어서 바로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인데, 저게 여러분들 보신다면 저 위치를 찾아가면 천령위하고 저 위쪽으로는 공음진 이렇게 형태가 나타나는데, 일단은 이 지도에서는 정확하게 뭐죠 보면요, 일단은 압록강을 넘어서 계속 이제 좁혀 들어오고 있었지만은도 적어도 조선시대의 국경선은 여러분들 지금 압록강, 우리가 알고 있는 김종호의 대동여지도의 지도에 압록강 두만강이 조선과 청의 국경선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중국 황제에 의해서 그려집니다. 그 한계 충격적인 것은 뭐냐? 여러분들 영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압록강을 넘어서 지도에 지명이 표기되는데 평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평안도입니다. 자, 평안도가 우리는 한반도 안에 있는 걸로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김정호 지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 평안이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보면 압록강 넘어서부터 압록강 밑에까지가 평안이라고 나옵니다. 이 지도에 함경도라든지 이런 것이 써있다면 더 좋은데 그건 없어요. 일단 아마 상징적으로 평안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건 뭐냐? 평안도가 압록강을 넘어서 있었다는 이 사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충분하게 지명이 압록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그러면 그 지도 하나만 가지고 평안도가 압록강 넘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920년대 지도인데요. 이 지도도 당빌 지도 영향을 받았고 선교사의 지도에 영향을 받아서 만든 지도인데, 여러분들 위에 압록강 경계 보이십니까? 압록강 경계 보신다면 아마 나름대로 보일 겁니다.
이쪽이죠. 자, 여러분들 이 포인트가 잘 안 보인다는 분도 계신데 이게 압록강입니다. 압록강에 쭉 이렇게 라인을 따라가져 보면요. 이게 이제 쪽에 두만강 빠지는 라인인데 보시면 어떻게 잡아놨냐. 이렇게 국경선 지도를 이렇게 잡아놨죠. 요게 요렇게 잡아놨습니다. 이제 이것이 나중에 보면 철령이 위치가 이 정도고 보면요. 공홈지는 이쪽인데 이쪽은 이쪽 지역은 아마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매듭 짓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보면 우리가 말하는 압록강 여기가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 때부터 이제 뭐 국경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고려 말과 조선의 초기 국경은 바로 그 철령이 위치 거의 위치하고 비슷한 이런 위치 라인으로서 청나라에서도 지도를 그렸고 우리나라에서도 보조 자료를 보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셨죠? 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입니까? 자, 여기가 이제 요게 압록강입니다. 여기 압록강. 여기 압록강으로 쭉 이렇게 된 게 있고요. 자, 국경선 어디 돼 있냐? 위쪽으로 돼 있죠. 이렇게 국경선 요리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국경인데 자, 이 1920년대 지도도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뭐 대동여지도 나오기 전에 100년 전 이전 이제 지도인데 보면요. 그러면서 이제 간도 지역, 간도도 보면 이제 연결된다면 이쪽 지역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쪽 지역, 여기에 간도인데 보면 다 뭐 조선의 영역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자, 그 다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1750년 지도 볼까요? 1750년 지도인데 보면 이때 아마 이제 지도를 그리는 것은 프랑스가 많이 기술이 앞서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1750년 지도도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시키면 조선의 국경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조선의 이제 조선 영역이라고 되어 있죠. 꼬리에 되어 있는데 꼬리.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압록강입니다. 압록강이죠. 보면요. 자, 이러면 국경선이 미하게 보이죠. 자, 점선을 통해서 이게 국경선이 쭉 이렇게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나가죠. 쫙 나가고 여기 보시면 이거 이제 다른 거하고 틀린 것이 뭐냐면 이 지도의 특성은 다른 거는 이제 두만강을 이렇게 맞물려가 살짝 그리는데 이 지도는 조금 더 구분해 가지고 두만강을 넘어서 여러분들 뭐 이제 녹둔도 나오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그 위치 이 정도까지 쭉 여러분들 지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이제 저 정밀 지도라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여러분들 보입니까? 자, 이게 이제 압록강입니다. 압록강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국경이 압록강이라 되어 있는데 아니죠. 여러분들 국경선입니다. 자, 국경선이 이렇게 쭉 라인을 따라서 가는데 자, 보면 이게 아마 철령 위치로 하고 빈다. 철령이하고 이제 공홈지 위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요 지도는 보면 또 재미난 것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벗어나요. 벗어나 가지고 자,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 말하면 어딥니까? 이 두만강 우리가 알고 있는 두만강인데 두만강을 넘어서 가지고 이렇게 지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자, 보이죠? 이렇게 자, 두만강을 넘어서 국경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압록강 넘어서 국경선이 되어 있고 중요한 건 뭐냐? 영어가 보입니다. 평안이 보이죠? 평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 이게 압록강인데 평안도는 어디입니까? 압록강 넘어서부터 해가지고 평안도, 압록강 밑에까지 평안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렇다면 뭐 말 그대로 이게 지금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영역을 나타내는 지도라면 막 이 정도가 여러분 보시면 어디냐? 이 정도가 평안도다. 이 정도가 평안도다. 이 정도 할 수 있고 여기는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표시는 아닌데 이거는 뭐겠습니까? 함경도라 볼 수 있겠죠. 함경도도 보면 어떻습니까?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표기를 안 해놨습니다. 표기를 안 해놨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뭐냐면 여기가 이게 압록강이기 때문에 압록강 넘어서 평안도까지 평안도라고 표기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평안도 어떻습니까? 영역도 요렇게 표기되어 있네. 이렇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만큼의 영역은 뭐냐? 여러분들 보시면 당연히 뭐겠습니까? 함경도가 되겠죠. 함경도. 이렇게 이 영역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꼬리 되어 있고 코리아로 되어 있죠. 보면요. 이거 보시고요. 자, 여기 이 지도의 대부분 특징은 뭐냐면 울릉도, 독도가 전부 다 한국 영역으로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도에 가까이 붙여가지고 그 그림을 표기한 게 특징이고요. 또 그것도 못 믿겠다. 그럼 한 개 더 보겠습니다. 1764년에 이제 지도를 보겠는데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볼까요? 쭉 보겠습니다. 여기가 압록강이죠. 압록강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평안돼 있죠. 보면요. 평안도가 여기라고, 압록강 넘어서 평안도라고 다 지도가 공통적으로 되어 있고, 영역이 이렇게 국경선 요리 되어 있습니다. 국경선. 잘 안 보이는 부분을 위해서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보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압록강입니다. 여기 압록강이고요. 압록강이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청나라의 국경선, 이게 조선하고 청나라의 국경선이 여기고요. 이렇게가 쭉 넘어가가지고 저 위쪽으로 가는데, 위에는 표기를 안 해놨습니다. 위에는 표기를 안 해놓고요. 밑에까지 나오는데, 적어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어디까지, 지금 제가 가는 빛금 보입니까? 이게 이 선. 요만큼이, 여러분들, 요만큼이 뭐냐? 요만큼이 평안도다라고 이제 우리는 지도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건 다른 지도마다 약간 특징이 있죠. 보면요. 일단은 여러분들 평안도, 오늘 보시는 지도에서 평안도가 압록강 넘어서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영역도 당연히 어떻습니까? 압록강, 두만강 영역을 넘어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셨습니까? 자, 쉽게 이해됐습니까?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것이 요거죠.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해가지고 그린 김정호 지도. 이 지도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근 99.9%가 뭐냐면 조선시대부터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의 남북한의 영역도 중국과의 영역이 바로 압록강, 두만강이라고 다 알고 있고, 간도도, 여기 간도가 빠져버렸죠. 간도도 중국 땅으로 다 넘어간 것이 바로 대동여지도입니다. 김정우가 살았던 시기에 간도는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살았던 시기에 간도가 김정화가 그랬다는 대동여지도에는 삭제되어 있을까요? 이것이 의문입니다. 조선 총독부가 이때 갑자기 김정우라는 인물을 우리는 그 조선 사람들 이렇게 책에다가 잡아넣어 가지고 김정우라는 인물이 대동여지도를 그렸고, 그걸 대웅군이 그걸 막기 위해서 이것을 불살랐고 딸도 주겠다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죠. 거짓말이고, 그때 조선 총독부는 김정은의 대동여지도 목판본을 계속 뒤에서 사들이고 있었고, 그 사들인 목판본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이게 수장고에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 문서 얼마 주고 샀다는 그 기록까지도 지금 문서가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들었던 김정호 대동여지도, 물론 대동여지도를 틀림없이 김정호 선생이 그렸다면 아마 여기 이것까지 아까처럼 똑같이 요 정도의 국경선을 그렸을 것인데, 문제는 뭐냐? 일본이 홍보한 대동여지도는 그 국경선이었고, 압록강, 두만강을 가지고 간도 땅도 벌써 다 중국 땅으로 넘기고, 이쪽 만주 지역도 중국 땅으로 다 표기한 대동여지도를 갑자기 조선 총독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교육시켜 가지고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내리 속에 지워지지 않는 지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김정우가 대동여지도를 틀림없이 그렸다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쪽 부위,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여기 관련된 이 목판본은 일본이 아마 다 지우고 새로 목판본을 찍어서 이렇게 만들었지 않느냐, 아니면 이 지도는 김정우가 그리지 않았다라고 둘 중에 하나는 연결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바로 이 여파 때문이죠. 대동여지도 여파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99.9%를 잡고 있는데, 이것이 거짓말이고 여기가 국경선이었다라고 주장할 우리나라 학자들이 있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조선시대 역사를 연구했던 사람들은 그걸 몰랐는 상태에서 또 논문을 썼기 때문에 다 대부분 국경사 논문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고려 국경도 그렇고 신라 국경도 그렇고 대진국 국경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사례 때문에 우리나라 학계에서 손을 놓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한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조선의 국경은 틀림없이 완벽하게 조작되었고, 그리고 평안도도 어떻습니까? 압록강을 넘어서부터 시작됐고, 적어도 평안도 크기는 지금 여러분들 지도에 이 정도가 평안도였다. 그럼 나머지 여기는 뭐냐? 이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겠죠.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다시 또 우리 조선의 역사, 영역에 대해서 연구에 많은 분들이 또 뛰어드시고 자료도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매림역사문화TV에 응원해 주신 분들, 후원해 주신 분들, 같이 격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자료라든지 사료가 있으면 lwy2101 한메일.net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매림역사문화TV는 시민들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고려 국경도 그렇고 신라 국경도 그렇고 대진국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고구려도 그렇겠죠. 백제도 그렇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 우리 역사의 조선시대 역사는 다시 역사 영역이 다시 그려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